안녕하십니까. 마이옥션의 안중현 부장입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새마을금고를 지나치게 됐는데요. 정기적 금리가 3.5%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돈이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정말 잘 관리하면 여기 보시는 분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거고, 또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옆에 계신 분처럼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뜯긴 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뜯긴 돈 받아내기 가압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경매는 어떻게 보면 이 뜯긴 돈을 받아내는 절차인데요.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참 돈 받아야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압류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도대체 가압류가 무엇이냐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슨 서류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압류를 어디다 걸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하고 한번 볼까 합니다. 가압류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가압류는 또 왜 해야 되는지. 자, 가압류란 채권자가, 즉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의 재산을 법원에 요청해서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요청해서 이 사람 재산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는 않고 몰래 빼돌려서 어떻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원래 숨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걸어놓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가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이런 건데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더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여기를 보면 한자로 보면 가라는 건 가짜예요. 가짜라는 건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임시적으로 또 준비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압류, 압은 꾹 눌러서, 저는 흐를 유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머무를 유가 있습니다. 꾹 눌러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어디 못 움직이게. 그게 가압류인 거죠. 그런 거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영어로 보면 더 의미가 와닿죠. 프로비저널 시저. 그러니까 프로비저널이란 건 잠정적인, 준비적으로 또는 예비 비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진짜로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해서 꽉 잡아둔다, 이런 게 이제 가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가압류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는 거야?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일단은 가압류는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걸 딱 내면 판사님이 그걸 봐요. 당신 정말 받을 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내주고요. 가압류 결정을 내주면 그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그 가압류 걸 대상이 부동산이냐, 자동차냐, 또 아니면 통장이냐, 아니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이 앞에 보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써야 되죠. 일단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신청서에 예시가 있어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 돈 받을 사람, 돈 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그 돈 줘야 할 사람의 은행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얼마 받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요. 이 사람 통장을 압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3채무자, 제3채무자라는 건 채무자의 통장입니다. 통장의 은행장한테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 자료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일단 판사님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할 때 첨부 서류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에다 여러분이 내가 얘한테 돈을 얼마 받아야 되고 그 금액은 합당한지 안 한지, 그리고 걔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줘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사정을 잘 적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번을 보면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보전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압류, 하나는 가처분이 있는데요. 보전이란 건 그 상대 재산이 움직여지지 않게 묶어두는 걸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액션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인데, 그런 거를 하지 않게 되면 너한테 어떤 피해가 있겠니? 하는 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것이고, 또 여러분 여기다가 그렇게 절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다가 여러분의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고 이러해서 내가 지금 몇 번의 노력을 해서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도 않아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가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다가 절절하게 쓰셔야지만 판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돈 받을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절차로 가서 다시 보면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신청서를 쓰게 되면 판사님이 보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하도 그냥 아무한테나 가압류 무조건 거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유 있는 가압류만 걸게끔 해서 받을 돈이 1억이면 그 돈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거세요 라는 게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을 돈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증 보험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신 가압류 인정해서 가압류 결정을 하면 그 가압류의 대상의 물건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냐 자동차냐 통장이냐 주체동산이냐 요거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진 거죠. 오늘은 여러분한테 사례 2개를 이제 보여줄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이면 어떻게 하느냐.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다 가압류를 등기를 해줍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에 자동차 등록부에다가 가압류를 등기를 해줍니다. 채권인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사례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2가지 사례 1, 사례 2를 여러분하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샘플 1. 판사님이 가압류를 결정을 딱 내면 이렇게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 건데요. 가압류가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돈 받을 사람은 1200만원 받을 거 있습니다. 여기 가압류는 5억 3천 받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된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2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2번째 사례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에다가 건 가압류에 대한 하나의 예시인데요. 바로 저의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제3채무자의 안중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전세를 놨는데 그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거죠. 자, 여기 보면 채권자는 한승땡이라는 분이고 채무자는 이렇게 그 사람 통장과 저의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된다. 그 돈 너 나한테 줘야 된다. 이 사람한테도 보증금을 주면 나한테도 줘야 되니까 절대 임차인한테 보증금 주지 말고 그 보증금 나한테 주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류는 그런 게 다 종결되고 이제 다 해제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어디다 걸 수 있냐를 다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에다 가압류를 걸 수 있냐? 이걸 한번 길게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압류를 어디에다 걸 수 있냐? 그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나, 집을 갖고 있나, 상가를 갖고 있나, 혹시 자동차가 있나, 선박이 있나, 집에 살림살이가 있나, 혹은 월급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세 살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저희가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가압류를 거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압류의 절차, 그리고 어디다 가압류를 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살면서 정말 뜯긴 돈 많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밑에 이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뜯긴 돈을 잘 받아서 앞에 있는 사진처럼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갖고 정말 돈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이옥션 경매의 꿈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마이옥션 다가오는 날